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가 붙은 형태이고 과거 분사는 우리가 흔히 pp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동사에 ed가 붙기도 하고 불규칙 형태가 쓰이기도 하죠.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모두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의미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별하는 기준은요. 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와 분사 간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를 쓰고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우선 현재 분사부터 봅시다. A sinking island. 현재 분사 sinking이 아일랜드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sink는 가라앉다라는 의미의 자동사죠. 섬이 가라앉고 있는 거죠. 누가 가라앉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인 sinking이 쓰이는 거고요. 현재 분사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볼까요? A food services enterprise operating many stores throughout China. A food services enterprise. 이게 하나의 복합 명사입니다. 식품 서비스 기업이라는 뜻인데요. 뒤에 오는 분사구 operating many stores throughout China가 이 명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식품 서비스 기업이 many stores를 운영하고 있는 거겠죠.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현재 분사인 operating이 쓰이는 거죠. operating 뒤에는 operating의 목적어인 many stores가 오고요. 자, 이때 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는 능동관계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뭐 하는 명사 이런 관계죠. 의미상으로는 어떨까요? 문장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섬이 가라앉는다, 기업이 상점을 운영한다니까 명사와 현재 분사는 의미상으로는 주어, 동사 관계에 있죠. 그럼 이제 과거 분사를 볼게요. A cancelled appointment. cancelled가 appointment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cancel은 무엇을 취소하다라는 의미의 타동사예요. 그런데 appointment, 약속이 스스로 취소를 하나요? 아닙니다.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cancelled가 쓰였습니다. 다음으로 과거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걸 볼까요? A book written by a former prime minister. A book, 책이 written, 집필이 된 거죠. by a former prime minister, 전직 수상에 의해서요. 책이 스스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write의 과거 분사인 written이 쓰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 관계에 있어요. 바꿔 말하면 뭐뭐 된, 당한, 명사 이런 관계인 거죠. 그럼 의미상으로는 어떨까요? 문장으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약속을 취소했다, 책을 집필했다니까 명사와 과거 분사는 의미상으로는 동사, 목적어 관계에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과거 분사와 관련해 유의하실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분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동태에서 BPP 형태로도 쓰이고 완료 시제에서 have나 had PP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거는 타동사의 과거 분사만입니다. 자동사는 이게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She finished the work 라는 간단한 문장을 볼게요. finished가 타동사죠.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the work was finished by her가 됩니다. finished가 was finished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걸 그 여자가 마친 일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the work finished by her 이렇게 쓰면 됩니다. finish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으로도 바꿀 수 있고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 분사를 써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동사를 볼게요. She works for a law firm. 그 여자는 법률 회사에서 일합니다. 이걸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없습니다. works는 자동사고 목적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For a law firm은 전치사구이지 목적어가 아닙니다. work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걸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 분사로 만들 수도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동사는 과거 분사가 없나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수동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거 분사를 쓸 수 있죠. 이 문장을 현재 완료 시제로 만들어 볼까요? works를 has worked
로 바꾸면 되죠. 이 has 뒤에 worked는 과거분사이지만 수동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 능동수동 개념은요, 우리말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 않지만 영어의 동사는 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배워볼게요. 영어에는요, 사람한테 어떠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다 이런 타동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사들은 사람 목적어를 취하고요. 그런데 그 시험 결과가 나를 만족스럽게 했어. 꼭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시험 결과는 만족스러웠어. 나는 시험 결과에 만족했어.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감정 동사들이 현재 분사로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과거 분사로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토익에서도 그렇고 실생활에서도 형용사처럼 굳어져서 많이 쓰여요. 그럼 이때 이 현재 분사와 주로 어울려 쓰이는 건 책, 영화, 음악, 결과, 상황, 일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니까요. 반대로 과거 분사와 주로 어울려 쓰는 건 사람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건 주로 사람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말로는 이런 게 엄격히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으로 풀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럼 토익에 자주 나오는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들이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amuse는 즐겁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amusing movie라고 하면 즐겁게 하는 영화, 즉 재밌는 영화겠죠. amuse는 사람이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confuse는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nfusing question 이라고 하면 혼란스럽게 하는 질문, 헷갈리는 질문이란 뜻이 되고 confused라고 하면 혼란스러워하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disappoint는 실망시키다 라는 동사인데요. disappointing result라고 하면 실망을 주는 결과,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의미이고 disappointed at을 쓰면 무엇에 실망한 을 나타내게 됩니다. embarrass, 당황하게 만들다 라는 동사예요. embarrassing situation,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의미고요. embarrassed 라고 하게 되면 당황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exhaust, 기진맥진하게 하다, 고갈시키다 라는 동사인데요. exhausting day 라고 하면 고단한 하루라는 의미이고 exhausted 라고 하게 되면 기진맥진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fascinate, 매혹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fascinating music 하면 매혹적인 음악이라는 의미고 fascinated, 과거분사로 쓰면 매혹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interest, 흥미나 관심을 끌다 라는 동사인데 interesting book 하면 흥미로운 책, interested in 이라고 하면 무엇에 관심이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satisfy, 만족시키다 라는 동사고요. satisfying result, 만족스러운 결과 라는 의미, satisfied with 라고 하면 무엇에 만족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surprise는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인데요. surprising news 라고 하면 놀라운 뉴스, surprised at 무엇에 놀란 이라는 뜻입니다. tire, 지치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tiring work, 지치게 하는 일이라는 뜻이고 tired of를 쓰면 무엇에 실증난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예문으로도 볼까요? The response from the client was satisfying. satisfied. The response from the client. 고객으로부터의 답변이 만족스러웠다 할까요? 만족했다 할까요? 만족스러운 거죠. 그럼 현재 분사인 satisfying이 맞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이건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He's a really tiring person, so people avoid talking to him. 그 남자는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말 걸기를 피한다. 이런 뜻의 문장입니다. 그럼 he's a really tiring person. 여기서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he가 피곤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역시 현재 분사를 써야 합니다. 아까 현재 분사가 주로 사물과 어울려 쓰인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사람과 어울려 쓰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 아주 재밌는 사람이야, 짜증나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남을 재미있게 만들고 남을 짜증나게 만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현재 분사를 쓰겠죠.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propose, 제안하다라는 동사의 여러 가지 어형 중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긴 문장인데요. 빈칸의 위치를 보면 문장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빈칸 앞에 전치사 on이 있죠. on부터 전치사 구니까 이 전치사 구만 떼어서 볼게요. on the 빈칸, changes to the policy tomorrow. 관사 더와 명사 changes 사이에 빈칸이 있죠. 그럼 changes를 앞에서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말을 찾는 문제입니다.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 있는 말은 분사죠. A. propose, D. proposes는 동사니까 소거합니다. B. proposed, 과거 분사, C. proposing, 현재 분사, 이게 정답 후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 빈칸이 수식하는 changes와 빈칸의 관계를 봐야겠죠. propose는 제안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러면 changes, 변경사항들이 제안하는 걸까요? 제안된 걸까요? 제안이 된 거겠죠. B, proposed가 정답입니다. 정답을 넣어보면 The council members intend to vote on the proposed changes to the policy tomorrow. 의회 의원들은 내일 제안된 정책 변경 사항들에 대해 투표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역시 attach, 붙이다, 부착하다라는 동사의 다양한 어형 중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 볼까요? The warehouse workers left the labels, 빈칸, to show the contents of each box. 동사는 left입니다. 주어는 the warehouse workers고요. left의 목적어는 the labels죠. 근데 이 left라는 동사 원형은 leave인데요. leave는 어디를 떠나다 라는 뜻도 있지만 warehouse workers가 라벨을 떠난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left는 무엇을 어떤 상태로 남겨뒀다라는 의미의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걸 알면 이제 빈칸에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보기 중에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말, 현재 분사인 be, attaching과 과거 분사인 d, attached가 있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A, attaches와 C, attach는 동사라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the labels와 빈칸에 들어갈 말의 관계를 봐야겠죠? 라벨이 스스로 붙이나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붙여지나요? 후자입니다. 수동관계겠죠? 그러면 과거 분사인 D, attached가 정답입니다. 정답을 넣어보면 The warehouse workers left the labels attached to show the contents of each box. 창고 직원들은 각 상자의 내용물을 보여줄 수 있도록 라벨이 붙여진 채로 두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분사가 형용사로 쓰인 be-ing 구문과 현재 진행형 be-ing 구문을 구별하기 어려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앞에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형용사처럼 굳어져서 쓰이는 것들이 좀 있다고 했었죠. 이런 것들이 비동사 뒤에서 주어는 뭐뭐하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진행형 시대도 be-ing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비동사 뒤에 온 것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구별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영어권 사람들도 엄밀하게 구별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It is surprising. 이건 그것은 놀랍다 라는 문장입니다. 문장 구조를 보면 surprising이 형용사 보어로 쓰인 이형식 문장이죠. It is surprising us 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라는 문장입니다. 주어 it, 동사 is surprising, 목적어 us로 이루어진 3형식 문장이네요. 시제는 현재 진행형인 거고요. 이 두 문장에서 쓰인 surprising은 둘 다 현재 분사입니다. 근데 위의 문장은 형용사에 가까운 거고 아래 문장은 동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토익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영어는 언어이고 국제적으로 아주 널리 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말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분사들은 자주 쓰이다 보니 성격이나 용법이 아예 형용사로 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별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분사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 겁니다.